오프닝. 소방시설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있는 것과 법대로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다룰 소방시설법 제61조는 바로 그 차이를 돈으로 알려주는 조문입니다. 벌금도 아니고 징역도 아닌데 통장에서 최대 300만 원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항목. 그게 과태료예요. 그런데 이 300만 원짜리 함정이 무려 15개나 됩니다. 하나하나가 다 현장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들이고요. 스프링클러 헤드에 페인트 한 번 잘못 칠했다가, 방화문 하나 고여놨다가, 점검 결과 하나 안 냈다가, 설마 그것까지? 싶은 것들이 전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저는 SANGMUGTV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사람 시점으로 제61조 15개 홀을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건물에서 과태료 나올 구멍이 어디인지 스스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1. 과태료란 무엇인가 형벌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과태료가 정확히 뭐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과징금, 과태료를 다 뭉뚱그려서 벌금 나온다고 표현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에요.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질러서 받는 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지켜야 할 의무를 안 지켜서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거든요. 이 점이 벌금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벌금은 형법상 형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고 검찰법원을 거칩니다. 반면 과태료는 소방관청이 직접 부과하고 끝나요. 구분 과태료 행정질서벌 벌금 형벌. 성격 행정의무 위반 범죄 행위. 전과 남지 않음 전과 기록 남음. 부과 주체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서장 등법원 검찰 기소. 불복 절차 이의제기 과태료 재판 정식 재판 항소. 제61조 상한 300만 원 이하 별도 벌칙 조문 적용. 실무 TIP 실무 포인트. 과태료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전과는 안 남아도 반복되면 금액이 커지고 무엇보다 관계인의 관리 부실이 서류로 남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이 기록이 그대로 책임 근거가 됩니다. 300만 원 이하의 진짜 의미. 조문을 보면 전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하가 핵심입니다. 무조건 300만 원이 아니에요.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대통령령 시행령 별표의 정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보통 1차, 2차, 3차 위반으로 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처음엔 몇십만 원이던 게 반복되면 상한인 300만 원까지 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이야 하고 방치하는 순간 다음 점검 때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주의 착각하기 쉬운 지점. 제61조는 상한선만 정한 조문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의 개별 기준을 따릅니다. 즉 제61조 무조건 300만 원이 아니라 제61조 최대 3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반들의 목록이라고 이해하셔야 정확합니다. 2. 300만 원 이하 과태료 15개 호 완전 해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제61조 제1항에 나열된 15개 호를 성격별로 묶어서 왜 이게 과태료 대상인지 실무 시점으로 풀어드릴게요. 그룹 A. 설치 유지 관리를 안 했다 152545. 제1호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기준대로 설치 관리하지 않은 자. 법령 원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 가장 기본이자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기준엔 FTCN FPC대로 설치하고 계속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핵심은 설치만이 아니라 관리까지라는 겁니다. 처음에 잘 달아놓고 나중에 꺼놓거나 막아놓으면 그것도 제1호 위반이에요. 실무 TIP 현장에서 이렇게 걸립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에 페인트 도색 가멸부가 막혀 작동 불능. 소화펌프 전원 차단 수동 정지 방치. 감지기 임에 탈거. 경종 볼륨 차단. 소화기 압력 저하기 한 만료 방치.
이런 건 고장이 아니라 관리 의무 위반으로 봅니다. 제2호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않은 자. 법령 원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 이건 저 같은 감리원 그리고 시공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공사 중인 현장은 용접용단 불티, 가연성 자재가 넘쳐서 화재 위험이 가장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완공 전이라도 임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 보장치, 가스누설 경보기, 간이 피난 유도선, 비상조명 등 방화포. 이게 임시 소방시설 7종입니다. 주의 감리 실무 주의. 착공 단계에서 임시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감리일지 착공 신고 서류에 남기세요. 용접 작업 구역에 소화기 방화포가 없으면 사고 시 시공사와 감리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4호 방염 대상 물품을 방염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자. 법령 원문 제61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 대상 물품을 방염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다중이용업소나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커튼, 카펫, 벽지, 무대막 같은 물품은 반드시 방염 처리된 제품을 써야 합니다. 불이 붙어도 확 번지지 않게 성능 기준을 통과한 물품만 설치하라는 거예요. 값싸다고 일반 커튼 달면 바로 제4호 위반입니다. 실무 TIP 체크 방법. 방염 물품에는 방염 성능 검사 합격 표시 라벨가 붙습니다. 현장에서 라벨 시험 성적서 유무로 확인하세요. 그룹 B. 피난 방화 시설을 건드렸다 3호. 제3호 피난시설 방화 구획 방화 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법령 원문 제61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이 항목은 실제 인명피해와 가장 직결됩니다. 불이 났을 때 사람이 나가는 길, 불이 못 넘어오게 막는 벽. 이걸 건드리는 행위예요. 방화문을 상시 열어두려고 고인목으로 고여놓는 것, 계단실이나 복도에 물건을 쌓아 통로를 막는 것, 방화 셔터 내려오는 자리에 짐을 두는 것. 문 좋은 열어두면 편한데 이 사소한 편의가 화재 때 연기 확산 통로가 되고 대피로를 막습니다. 주의 가장 자주 나오는 실제 사례. 방화문 도어 클로저 제거 또는 고인목 상시 개방, 비상계단 복도의 적치물 택배, 자전거, 창고화, 방화 셔터 하부 상품 진열 장애물, 방화구획 관통부 배관전선, 내화 충전 내화 실란트 미시공. 이 관통부 내화 충전은 감리 검측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그룹 C. 자체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 5억 6,789만 1,013호 무려 7개. 제61조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 그룹입니다. 무려 7개 호가 전부 자체 점검과 관련돼 있어요. 그만큼 법이 점검을 중요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자체 점검은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스스로 점검하는 제도인데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업자 점검업체에게 위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안 지키면 여기 걸립니다. 제5호 점검 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점검한 관리업자. 법령 원문 제61조 제1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점검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검을 한 관리업자. 점검업체는 인력 장비 실적을 평가받아 점검 능력을 인정받아야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 없이 점검하면 제5호 위반이에요. 제6호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관리업자 등. 법령 원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점검했으면 그 결과를 건물 관계인에게 줘야죠. 점검만 하고 결과 보고서를 안 넘기면 관계인은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 제출도 의무입니다. 제7호 점검 인력 배치 기준 등 자체 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법령 원문 제61조 제1항 제7호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점검 인력의 배치 기준 등 자체 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점검은 아무나 아무 인원으로 하면 안 됩니다. 대상물 규모에 따라 투입해야 할 점검 인력 수자격이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말도 안 되는 면적을 점검했다고 서류만 채우는 것. 이런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한 배치 기준입니다. 이걸 어기면 제7호예요. 제8호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령 원문 제61조 제1항 제8호,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6호가 관계인에게 제출이라면 제8호는 소방관서의 보고입니다. 대상이 달라요. 자체 점검 결과는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걸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제8호. 주의 거짓 보고는 특히 위험. 안 한 것보다 거짓으로 한 것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분량을 양호로 바꿔 보고하는 순간 단순 과태료를 넘어 신뢰의 문제가 됩니다. 제9호 이행 계획을 기간 내 미완료 완료 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법령 원문 제61조 제1항 제9호,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 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 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점검에서 불량이 나오면 언제까지 고치겠다는 이행 계획을 세워 보고합니다. 그 기한 안에 실제로 고치고 고쳤다는 결과까지 보고해야 완결이에요. 고치겠다고 계획만 내고 안 고치거나 고쳐놓고 결과 보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다 고쳤다 하면 전부 제9호 위반입니다. 제10호 점검 기록표를 기록 게시하지 않은 관계인. 법령 원문 제61조 제1항 제10호,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 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점검을 했으면 그 결과를 요약한 점검 기록표를 만들어 출입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건물 이용자에게 이 건물은 점검받았다를 알리는 거죠. 기록표 자체를 안 만들거나 만들어 놓고 서랍에 넣어두면 제10호 위반. 게시 위치까지 법이 정하고 있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제13호 소속 기술 인력 참여 없이 자체 점검을 한 관리업자. 법령 원문 제61조 제1항 제13호, 제3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기술 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 점검을 한 관리업자. 점검업체는 자격을 갖춘 소속 기술 인력이 직접 참여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자격자는 이름만 걸어두고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나가서 점검하는 것. 이게 제13호가 막으려는 대표적 부실입니다. 실무 TIP 관계인도 방심 금물. 점검을 업체에 맡겼다고 관계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자격자가 왔는지, 배치 기준을 지켰는지 관계인이 함께 확인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그룹 D. 신고 통지를 안 했다. 11호 12호. 제11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 원문 제61조 제1항 제11호, 제31조 또는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사항이 바뀌거나 지위가 승계되면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자 기술 인력 주소 같은 게 바뀌었는데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제11호입니다. 제12호 지위 승계 행정처분 후 폐업 사실을 관계인에게 미통지 거짓 통지한 관리업자. 법령 원문 제61조 제1항 제12호, 제3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폐업의 사실을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점검업체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휴폐업하게 되면 그 업체의 점검을 맡긴 건물 관계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 처분받은 업체에 계속 맡기면 관계인이 손해를 보니까요. 이 통지를 안 하거나 속이면 제12호 위반입니다. 그룹 2. 서류검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14호 15호. 제14호 점검 실적 증명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령 원문 제61조 제1항 제14호, 제34조 제2항에 따른 점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점검 능력 평가나 각종 신청 과정에서 우리가 이만큼 점검했다는 실적 서류를 냅니다. 이 실적을 부풀리거나 조작해서 내면 제14호. 실적은 곧 신뢰인데 그걸 거짓으로 만든 거죠. 제15호 보고자료 제출 거부, 출입검사 거부방해 기피한 자. 법령 원문 제61조 제1항 제15호, 제52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소방관서가 감독을 위해 자료 내세요. 들어가서 검사하겠습니다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기피하면 제15호입니다. 바쁘다. 다음에 오라 하며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출입 검사를 막는 것. 이것도 명백한 과태료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실무 TIP 15개 호 한 줄로 외우는 법. 안 갖췄다 124대 피로를 막았다 3. 점검을 부실하게 했다오만 1013 알려야 할 걸 안 알렸다 1112. 검사에 협조 안 했다 1415. 결국 제대로 갖추고 막지 말고 정직하게 점검 보고하고 협조하라는 5마디로 요약됩니다. 3. 누가 과태료를 부과하나 제2항. 법령 원문 제61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 징수한다. 15개 호를 다 봤으니 마지막으로 그래서 누가 이 돈을 물리느냐를 봅시다. 제2항이 부과권자를 정하고 있어요.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 이 네 주체가 부과 징수합니다. 실무에서 일반 건물 관계인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건 관할 소방서장입니다. 우리 지역 소방서가 실제 부과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법원이 아니라 소방관청이 직접 부과한다는 것. 그래서 절차가 빠르고 앞서 말했듯 전과도 안 남는 대신 관청의 행정기록으로 남습니다. 만약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요. 실무 TIP 이의 제기 시 실무 팁. 과태료 사전 통지를 받으면 무작정 납부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금액 산정 근거 시행령 별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의견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억울하면 그 기간 안에 소명 자료를 갖춰 의견을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4. 감리원이 뽑은 과태료 방지 셀프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제가 실제로 눈으로 훑는 순서대로 여러분 건물에 대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소화기 압력 유효기간 정상, 스프링클러, 헤드 도색 장애물 없음 1호, 공사 중이라면 임시소방시설 7종 배치 완료 2호, 방화문 정상 폐쇄, 계단 복도 적치물 없음, 관통부 내화 충전 완료 3호, 커튼 카펫 등 방염 라벨 확인 4호, 자체 점검 업체의 점검 능력 평가 자격 기술 인력 참여 확인 5713호, 점검 결과 관계인 수령 소방서 보고 완료 68호, 불량 항목 이행 계획 기한 내 완료 및 결과 보고 9호, 점검 기록표 작성 후 잘 보이는 곳에 게시 10호, 업체 변경 처분 사실 통지 여부 확인 1112호, 소방관서 자료 요구 출입 검사에 성실히 협조 15호, 주의 마지막 당부. 이 10가지 중 하나라도 아쉽은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 건물의 과태료 구멍입니다. 사고가 나서 후회하기 전에 오늘 바로 점검하세요. 클로징. 오늘 소방시설법 제61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15개 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봤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과태료는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건물의 안전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 과태료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화재 때 사람이 다칠 구멍이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과태료를 피하려 하지 말고 안전을 지키면 과태료는 저절로 피해진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관계인 관리자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과태료를, 나아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61조와 짝을 이루는 벌칙 조문을 들고 오겠습니다. 궁금한 조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SANGMUGTV였습니다.